자, 오늘부터 또 굵직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바로 SK하이닉스와 LG화학입니다. 하이닉스는 저희 방송 중에 아마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치를 충족할지 보겠고요. LG화학 역시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 이 화학 관련 업종만 수십 년 동안 연구한 펀드 매니저를 모실 테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도 모바일 퍼스트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TV 홈쇼핑을 개국한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CJ 오쇼핑입니다. 1995년에 개국한 이래 가장 큰 사업 구조를 탈바꿈한다는 소식입니다. 모바일 중심으로 탈바꿈하는데 TV 시청이 줄고 모바일 쇼핑이 급부상하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5월에 사업 구조를 모바일 중심으로 탈바꿈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사업 매출이요, 최근에 10%포인트 정도 줄었는데 이 줄어든 부분을 고스란히 인터넷과 모바일 부분이 가져갔습니다. 앞으로 홈쇼핑 업계의 본격적인 변화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수소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 아주 언급이 많아지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도 관련 소식에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내연기관으로 아무래도 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됐던 자동차가 이제는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현대차의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이 69%로 재작년 대비 24.7%포인트 증가해서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를 합쳐도 현대차가 무려 3배 이상 이 수소차에 대한 판매가 높다고 하네요.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로도 우리나라가 선도하기를 바랍니다. 삼성 SDI가 실적이 나왔죠. 이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3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거둬서 역대 1분기 중 최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1분기 매출이 2조 9,632억 원으로 전년과 대비해봤을 때 23% 늘었고요. 이익은 1,3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6% 늘었습니다. 배터리 사업을 맡고 있는 에너지 부문이 매출 2조 3,870억 원을 올렸고요. 소형 배터리는 무선 전동 공구용 판매가 늘면서 전분기 부분의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삼성 SDI가 전 사업 부문의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봤는데 중도형 배터리는 유럽에서 수요가 계속 늘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력용 ESS 공급도 늘어날 것이고 편강 필름과 OLED 소재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실적 앞으로 전망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부진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어제 저희 이 시간에도 SOE를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 생각나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무려 영업 손실이 1조 원이 넘었는데요. 5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무려 2배 가까이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국제유가의 상승이 실적 반등을 이끌었고 또 공급이 줄어든 윤활기유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마진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유 부분도 계속해서 쇼티지 이슈가 업황을 개선시키고 있는 것 같죠. 정유와 석유화학, 복합시설 설비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서 앞으로 윤활기유 가격 강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실적 개선의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슈도 많고 주가도 업종과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그럼에도 본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을 내놓고 있어서 반갑습니다. 자, GC 녹집자는 자사의 면역 글로불린 제제가 미국 FDA의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60일간 예비 심사를 거쳐서 적합한 경우 검토 완료 목표일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검토 완료 목표일은 내년 2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예상대로 잘 흘러간다면 FDA의 최종 허가가 나온 뒤에 내년 하반기에 미국 현지에 제품이 출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자가 면역 질환 증가로 이와 같은 약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약품은 선천성 면역 결핍증,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녹십자의 대표 혈액 제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 이슈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 걱정을 좀 하실 텐데요. 유안타증권에서는 만약에 공매도로 인한 이 물량 부담이 있다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익 부진이 예상된 종목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 이런 공매도로 인한 물량 부담이 있을 것이니까 경계하라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권사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지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분당지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강세를 보였던 좀 철강 업종에 대해서 일단 오늘 이후로도 계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일단 철강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시면서 업종 내 종목에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의 강세, 전일 특히 우리 시장에서 철강 업종의 상승세가 단연 눈에 띄었다는 점은 계속적인 추가적인 상승 역시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요 상승 요인은 아무래도 이런 철강 업체들의 주요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호실적, 그리고 실제로도 이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등 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에서 기존의 시장 예상치보다 나은 이런 호실적을 기록한 점은 이런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다른 실적 증가가 좀 주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 개선에 따라서 전 부분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 철강 업종의 주요 수요처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은 올 한 해 이 철강 업종의 수혜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좀 계속 힘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그간 우리 철강 업종에 있어서 이 경쟁자이자 매출처였던 이런 중국의 변화, 우리에게는 도리어 수혜로 좀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철강 생산 규제를 올해 계속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이라는 점, 그러니까 즉 이는 중국의 철강 생산이 제한이 되면서 이런 낮아진 철광석 수요로 철광석 가격 등 이런 주요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측면인 반면에 거기에 최근에 타이트한 철강 수급으로 철강 제품 가격은 상승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재료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거기에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요인 등이 최근 특히 부각이 되면서 철강업종의 강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등의 이런 주요 업체들의 주가 강세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일까지 최근 주가 강세 이후에 되돌림도 일부 감안을 하셔야겠지만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되돌림의 여지도 있는 만큼 주가 되돌림 시에 분할 매수 접근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종 내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던 네 종목들 위주로 고민을 하시면서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은 올 한 해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종목 내에서도 굳이 꼽자면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KG 동부제철 이 두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나머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은 되돌림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 등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회사,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공매도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일단 5월 3일 좀 지켜봐야겠지만 네. 사실 공매도 이슈가 시장의 전반적인 예상으로는 큰 영향을 당분간은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물론 공매도에 따른 그런
반대 급부도 예상을 해야겠지만 오히려 공매도에 따른 오히려 주가가 눌림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도리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만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공매도 투자자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 공매도를 투자를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도리어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이 충분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이슈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인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이제 기후라면 기후인데 이런 시크릿칼한 종목은 사실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많이 오르면 또 많이 올랐다고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되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 그래서 많이 주가가 오른 만큼 또 뭐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익 실현을 하고 가야 한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 또 실적이 좋아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가의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해 철강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다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잠깐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업종 웬만큼 다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이제 주가 상승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재조정을 가느냐의 이제 관건이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을 텐데요. 사실 철강 업종 무조건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난 몇 년간 상당히 부진했던 시황 속에서 올해는 그런 시황이 변화하고 있는 초입 단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우려보다는 이제 그 긍정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업황 개선의 초입 단계다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